자, 이제 일장을 우리가, 어, 1차 시, 그죠? 일장이 아니라 1차 시는 일장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를 할까요? 자, 봅시다. 2장에 보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있어서 태내기, 영하기, 그죠? 태내기, 영하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선생님들 다 교과서는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선생님 중에 교과서 안 사고 그냥 아유 PPT만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학생의 기본은 교과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내기의 발달, 우리 영아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출생에서 만 2세까지, 그죠? 만 2세는 3살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 때는 내가 애착 관계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떻게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뭐 청소년기, 그 청년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아기는 중요하냐? 태어나서 아니죠. 이 태내기, 그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태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손주가 지금 15개월이에요. 15개월인데 저희 딸이 영어 강사였습니다. 영어 강사였는데 이 첫 아이를 갖다 임신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류유산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주만이 지금의 이 손주가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을 해서 19주 차부터는 이 아이를 갖다 유산이 될까 봐 집에서만 누워 있었어요.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음악을 뭘 틀어줬냐면은 그 저희 딸이 교회 안 다녔던 애예요. 교회 안 다녔던 애인데 이제 어- 어쩌다가 목사님의 자제분을 만났네요. 친구 소개로. 그래서 시아버님이 결론은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그 이제 계속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혹여나 또 아이를 놓칠까 봐 음악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막 놀 때 뭐 할 때 들려주면은 아이가 이게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한대요. 그리고 열심히 듣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우리 딸의 착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뱃속에서부터 이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요일마다 아버님 교회로 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아이들이 그 아버님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아이도 가만히 조신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는 믿고 말거나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 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저는 우리 지금 제 나이 또래는 아이가 이쁜지 모르고 키웠어요. 그저 키워야 되나 보다. 내 자식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마무시하게 애한테 집중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집중해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의 그 세상이 우리들 세상하고는 이게 딴판이구나라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집중하면서 그 이유식을 한 번도 사지 않고 그냥 만들어 먹이는 거.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그 영양가를 다 따져가면서 밥을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 아이한테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영악이 이제 15주니까 만 이세 영악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잘 성장하겠구나. 엄마 아빠가 성품이 비슷해요. 그래서 잘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태내기와 영학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태내기, 그죠? 지금 태내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태내기는? 태내기는 수정에서 엄마의 태내, 그죠? 그 탯줄의 환경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무르는 시기를 우리가 태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9쪽에 태기의 개념, 그러면 인간의 생명은 수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어,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 순간 출발의 이 순간부터 인간의 발달과 성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내기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을 이룬다. 따라서 태내의 발달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러니까 수종 약 280일, 그죠? 40주 기간 동안 모체 내에서 자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주 동안 이 아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노력이 헌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은 그 계류 유산이 되고 난 다음에 19주부터는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입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예 영어 학원도 그냥 남편이 그 학원에 직방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만두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누워서 거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탄생이 되는 거죠. 봅시다. 이 TV에는 임산부의 연령이나 건강이나 영양 상태, 음주, 흡연, 약물 복용, 이 정서적인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안 들을 것 같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누워서 자는 모습 보면 자기 엄마의 그죠? 평상시의 모습하고 비슷해, 애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의 태아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임산부에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이 난자를 냉동고에 얼려놓는 거예요. 왜? 건강한 나이일 때, 내가 나이가 많았을 때 아이가 그죠? 아이한테 입을 타격을 생각해서 이 건강한 난자를 냉동고에 얼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 그 다음에 그 태아의 발달 시기는 영양 상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나중에 피부도 태어났을 때 달라질 것 같아요. 음주, 흡연은 당연히 안 좋고 약물 복용.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기본적인 거에다가 중요한 거는 이 정서적인 상태. 엄마가 늘 불안하고 뭐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다 어떻게 돼? 불안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상태입니다. 정서적인 상태.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은 뭐냐? 적인 요소인 방사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게는 유전적 요인, 그죠? 환경적 요인이 중요해요. 태아에게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태내 발달은 37주에서 40주, 약 10개월 동안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환경 요소인 방사선이나 어떤 환경 요염에는 노출을 되지 말고 이왕이면 정서적인 상태나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민감하게 드러나지 말아라.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환경 요인이 이 태아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게 여기 뭐예요? 조심해야 하는데 앞 뭐라고 붙죠? 각별히 이 시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몇 주 후에 배란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먼저 수정 후 약 2주간을 배종기라고 하고 배란기 그러니까 수정 후에는 지금 사실 중에 보면은 약 2주간을 뭐라 그러는데 배종기. 그죠? 배종기라고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예 그 자궁벽이 침상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배종기 그다음에 이제 또 2주 8주에서 이 시기를 또 배학이라고 하고 그죠? 이걸 선생님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아의 발달 이 태아 발달은 대략 266일 지속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미스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요번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작년보는 틀려. 작년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젊은 층 30대, 40대, 40대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 별로 없어요. 작년에 60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30대, 40대, 50대들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발달은 266일 지속이 되는데 임신 초기 뭐라고 그래요? 1개월에서 3개월을 임신 초기라고 하죠. 그래서 수정 후에 태아의 급속한 세포 분열 이제 1, 2주 사이에는 양막 주머니의 태반이 형성이 되는 거죠. 2주 사이에. 그래서 배아기 2주에서 8주, 2주에서 8주 사이에는 중요한 이제 아이의 신체 기관이 형성이 되고 신경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산모의 질병, 임신 초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너 임신 초기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늘 그러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뭐다? 뭐 이런 질병이나 영양 결핍이나 약물 등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월, 4, 5, 6개월, 그죠? 임신 중기 4, 5, 6개월은 뭐예요? 지금 탯줄과 그죠? 이제 그 탯줄 중에서 엄마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나중에 이 여기 얼굴에 어, 지가 때깔도. 그래서 이왕이면, 이 티슈 통해서 아이가 먹고 있으므로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잘 사는 집 아이들 보면 피부가 어때요? 어? 왜 피부가 뽀샤시하고 왜 예쁘겠어요? 신선한 걸 먹으니까, 응? 신선한 것을 먹으니까 아이의 피부가 부드럽고 밝고 환하고 뽀사시한 거. 근데 저기 진짜 엄마 아빠가 막 그냥 놔두라 다니고 네가 알아서 먹어 하는 아이들 피부 보세요. 그냥 그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 아이들은 피부가 틀려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먹이는 아이들은요, 다르다는 거. 하물며 이 퀴즈를 통해서 아이가 그 평온한 상태에서 먹는 그 영양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황이면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태동은 4개월부터 시작하고 손톱과 발톱은 5개월 정도부터 그죠? 그죠? 태동은 이제 4개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또또또또또 움직이고 손톱과 발톱은 5개월 정도. 그 다음에 눈의 기능은 6개월부터 시작이 된다. 말기, 그죠? 임신 7개월에서 9개월까지 태아의 발달이 완성되어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한 개월수로 산모의 항체가, 그죠? 이때 이제 7개월에서 임신 말기 9개월. 근데 저희 딸도, 딱 몇 아니야. 그러니까 몇 주만 이게 모자르면, 몇 주인가? 몇 주만 모자르면은 인큐베이터로 애가 들어갔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얘가 약하니까 얘가 견뎌줘야 되는 거야 뱃속에서 그래서 잘 견뎌주길 바랐는데 그래도 그 마지노선 몇 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인큐베이터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30 몇 개월이었던 거야 40개월 중에서 아마 35개월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고 순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예, 아이고, 배종기를 거쳐서 그저 2주 사이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배종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배아기 그저 2주에서 8주 사이에 나타나는 이제 배아기 그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태아기를 이제 그저 아이고 이제 아기가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신기하죠? 난소와 그죠? 그 정자가,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난소에 착상함으로써, 이거 뭐야? 난소부터 배출된 난자는 대개 24시간 내에 수정된대요. 그죠? 24시간 내에 수정되고, 수정 후 이제 30시간 내에서 정자, 난자, 염색체가, 착상이 돼서, 수정이 돼서 30시간,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세포 분열, 36시간 지나니까 이제 두 번째 세포 48시간, 3일이죠. 그죠? 한 3일 정도 되나? 그 다음에 이제 3일째는 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4, 5일째 뭐 이렇게 자궁에서, 이제 자궁 내에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자궁벽이 15일째 자궁이 완전히 착상이 되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을 한번 봅시다. 태아의 발달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죠? 그래서 유전적 요인을 한번 보면은 임신부와 태아는 뭐라 그래? 서로 상호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3쪽이에요. 서로 상호적이라 어, 태아는 엄마에게서 분리되지 않아요. 그죠? 완전 합체예요. 완전 합체. 그래서 임산부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다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태교에 힘쓴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어때? 태교 여행도 다니잖아요. 외국으로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왜? 본인은 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아이고 수치스럽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이가 그 태아에 있는 그 아이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 딸이 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애들 갖다가 외국에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행기를 두 번 15개월 됐는데 한 두 번의 외국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가 너무나도 이게 지금 외국인 가면은 너무 적응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인데도 얘는 그 환경에 금방금방 친숙해지고, 하는 모습. 요번에 며칠 전에, 열흘? 20일 전에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한 보름 전에. 그랬더니 거기가 조금 넓으니까 무슨 리조트에 온 것처럼 애가 막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되게 민감하고, 어, 그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그 환경이 아이들 그래서 유전적인 환경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아이에게는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숙도와 발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은 태아의 주요 장애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가 나올 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아이만 나오게 해달라. 그죠? 중요해. 만약에 건강한 아이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학교 갈 때 되면, 제가 반에서 몇 등 해야 되겠고, 이제 욕심이 생겨. 근데 이제 애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제발 건강한 아이만 나오게 해주세요. 난 혹여나 나올 때 뱃속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오면, 이거는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왜? 제가 옆에서 제 친구를 봤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지금 34살이에요. 34살인데 3살짜리 아이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의 과실이냐 해가지고 근데 의사의 과실이냐 하고 싸워봐도 나중에는 이게 끝이 없어. 근데 이제 남편이 나중에는 그냥, 내 아이가 장애입니다. 라는 거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 출생할 때 되면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모든 식구들이 이제 촉구하게요. 건강한 아이. 건강한 아이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아의 주요 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 발달의 한계,
신체적 성숙의 한계 또는 성숙의 속도, 기질적 차이를 만들어내. 기질적 차이, 그죠? 이 기질적 차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그냥 좀 그 부모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도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유전적인 환경이죠. 그죠? 그다음에 염색체 부족과 불필요한 염색체의 존재는 태아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죠. 염색체가 모자란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전 원인과 발달 특성에 대해서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뭐가 있나요? 다운 증후군. 그죠? 다운 증후군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볼수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증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면 23쌍의 염색체 중 21번째 염색체가 더 하나 더 있는 거야, 지금. 염색체 이상으로 다운증이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장애니까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21번째 염색 하나 더 있다. 눈가에는 눈가에 진 두꺼운 주름 때문에 눈이 처져 보이거나 또는 신장이 짧고 두개골이 넓고 짧고 손가락이 짧고 손은 넓고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특히 넓어 보이고, 지능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모습, 외적인 모습이고요. 지능이 40에서 60 정도. 다운 증후군.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중에서 그 김현애가 누군가 왜 저기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있었잖아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다운 증후군인데 그림 그리는 화가 그래서 로서 그 결혼해서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밝고 다정하며 쾌활하며 사교성이 좋다. 이게 다운 증후군 뭐라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뼈 뭐야 지금 응고되지 않는 그죠?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선천적인 장애, 성염수증 XMC 이상에서 발병되고 질병 저항력이 약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른 거, 그죠? 여기 엑스티 결함 증후군 한번 봅시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고 얼굴이 길고 당나귀 모양을 하고 있고 고환이 비대하고 정신지체나 언어장애, 자폐증 등의 장애가 나타나니까 이게 X형수의 결함으로 나타난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달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럼 이제 생리적인 요인을 한번 봅시다. 생리적인 요인 45쪽에 있죠? 생산 요인은 지금 뭐라 해서 임신부의 영양 상태, 질병, 정서 상태, 약물 복용,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임신은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죠? 근데 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그 몇 프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왕이면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임신 중에는 절대로 이런 음주, 흡연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산모의 영양 상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태아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임신이 되면 음식을 15다 15%에서 30% 정도 더 섭취하는 저희 임신했을 때 보니까 얘는 일부러 음식을 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거지. 저는 임신하면은 50kg 했던 애가 20kg가 늘어요. 70kg가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아줌마 몸.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아줌마 몸으로 바뀌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배만 볼록 나오고 뒤에서 보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 MZ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 젊은 아이들. 우리 때 임신하고 했을 때 그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애 낳고 나서도 그냥 아가씨 같아. 우리 때는 또 안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맛있으면 먹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들 무조건 먹어야 되는구나. 잘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그 상태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20대 때는 저는 44kg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20kg 정도가 더 나갔죠. 네. 그래서 산물 질병으로 임신 초기 풍진은 정시풍진, 그죠? 정신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또 이 정서적 충격, 그죠? 이 정서적인 충격은 이제 피부안에 혈액 공급, 정서적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갑자기 혈액 공급도 안 되고 산소 결핍이 되어서 신체 발육 저하, 출생 후 자가 불고 논란 등의 정서 불안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이 정서적인 상태, 안정된 상태가 아이한테는 너무나 편안함을 주는 거죠. 약물 복용. 이거는 안 되죠. 그죠? 이런 초기에는 더더구나 약물을 복용하면 안 돼.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미스나, 지금 저기 총각들이 있다면은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음주가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다음 태평경과 아버지의 이 태평경, 이 아버지의 영향, 엄마의 영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포의 나이, 이왕이면 아이가 젊을수록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하는 것을 대비해서 건강할 때 난자를 냉동고에 얼리고 있습니다. 이 산모의 나이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젊었을 때 그 난자를 보관을 한다. 그래서 언제 결혼할지 모르. 연예인들이 특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자에 혈액 불일치. 그다음에 이제 임산 후에 분만 횟수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자의 혈액 불일치 뭐 RH 마이너스 여성과 RH 플러스 남성이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지금 RH 마이너스 RH 플러스는 둘째 아이보다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대요. RH 마이너스와 RH 플러스 남성이 이게 혈액이 서로 어떻게 불일치가 된다. 지금 RH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둘째는 혈액 상반 그다음에 이제 뭐 산소 호흡방해 이러한 증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의 분만 요즘 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많아봤자 많이 나와봤자 둘 우리 엄마 때는 5명, 7명 저희 딸의 시아버님이 3남 6녀예요. 구남매. 그래서 이 구남매는 어디 여행을 가면은 장신에 뭐 해가지고 그 프리카드 있잖아요. 버스 한 대 빌리고 그래서 여행, 이게 뭐 어디 계곡 여행,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 딸이 이제 거기 여행에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무슨 장신의 뭐 여름 캠프, 뭐 여름 뭐 해가지고 딱 그래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36년 플러스 그 결혼한 아이들 또 손주들 하니까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때 엄마 아빠는 뭐 오남매, 육남매인데 지금은 이제는 아이를 안 낳아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심리사회적 요인인 기타 요인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요인으로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들 수 있고, 그러니까 낮은 경제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으로 적은 수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적은 수입은, 수입과 빈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수입이나 빈곤, 현재 놓여 있는 빈곤은 태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환경, 아버지의 경제적인 영향이 중요한 영향이 이 태아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은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